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벌써 5월 29일이고요. 6월 달이 이제 다음 주면 6월 달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거의 반이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수익률 부분에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분기까지 지금 반기까지 달려오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고요. 5월 달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고객님들도 4월 20일 날짜로 수익률 실현하고 나서 5월 달은 좀 전무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그렇게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은 진짜 딱 조정과 횡보 추세에 딱 갇혀버려서 좀 지루한 한 달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님들한테 1개월 서비스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이 대외적인 악조건들 속에서도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6월 달은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시금 기분 전환을 해서 6월 달부터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과 고객님들도 또 외적인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인대에서 양회 시즌이죠. 중국의 양회 시즌에 접어들어서 중국 쪽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가결을 시켰고 이제 홍콩 내부에서도 중국을 반대를 하는 시위를 하는 시위자들이 있다라면 중국 쪽에서도 그 시위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잡아들이거나 체포하거나 이렇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면서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만약에 체포를 했을 때 징역이 한 30년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국가보안법을 지금 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고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제 날짜에 가결 소식을 듣고 너무 짜증난다. 중국 너무 짜증나고 시진핑 너무 짜증나고 그래 이제 우리 날짜로는 5월 30일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국에 대해서 경제 그리고 안보, 국가 기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강경한 대응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국내 증시가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많이 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어찌됐든 간에 반등폭이 이어져 왔지만 이 반등이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 그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 오늘 새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제재안을 가지고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제재안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선물 시장 자체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위축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코비드-19 환자들이 또 2차 감염 피해로 발생을 하고 지금 100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또 수도권에서 터지는 바람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 수도권 라인에서 감염자들이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대구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 속에서도 시장 분위기는 현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두 대두 가격이 원가가 많이 절하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샘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음식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마찰이 심해짐에 따라서 대두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수출을 끊어버리고 대두 가격이 우리 지금 대두에 대한 가격이 절하되면서 그거에 대한 원가가 조금 더 대폭 절하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에 대한 호재성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음식료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였고 그 외에서는 코비드 19이 다시금 발생함에 따라서 코로나 테마주들도 좀 널뛰게 하는 상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테마주 위주로서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 가치 성장주들은 거의 롱으로 끌 수밖에 없어요. 롱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미없는 시장 흐름이 이어질 건데 한 번의 폭락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WTI 원유 선물, 텍사스 증진류에 대한 원유 선물에 대해서 제가 3월달부터 계속해서 이 오펙 플러스 감산 회의 합의 그리고 감산에 대한 뭐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승률 예측표랑 같이 제가 방송을 찍어서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를 이루고 나서 벌써 7주 정도가 지났다라고 합니다. 7주가 벌써 지났고 이제 곧 있으면은 6월 9일 날로부터 감산 합의가 추가적으로 또 진행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6월 9일 날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이 원유 감산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될 건지 혹은 원유 감산이 이제 되지 않고 증액이 된다라면 원유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더 널뛰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투자자님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게 이게 쪽박 아니면 대박이 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제가 조금 자료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4월 1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5월 6일 5월과 6월 두 달간 1,000배럴에 가까운 원유의 감산에 합의를 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4월달 방송을 좀 참고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원유 감산에 들어갔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원유 가격이 반등폭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비오펙 산유국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 대한 산유국이 아니고 비회원 산유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크게 감축을 했습니다. 원유 생산을 감축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WTI 이 텍사스 증진류에 대한 선물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제부터 중요할 게 여기에요. 6월 10일 날 오펙 플러스가 화상 회의를 열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유를 감산을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증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4월달 당시에 감산 합의를 이뤘을 때 우리가 5월달과 6월달에는 원유를 감산을 하고 7월달부터는 증액을 할 거다라고 감산을 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다가오는 7월달부터는 타 국가적으로 이제 원유에 대한 생산량을 확인을 해보고 증액을 할 국가들은 증액을 할 수 있게끔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증산을 다시금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감축을 유지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엇갈리는 지금 대응 뭐랄까요 엇갈리는 사항이 연출이 되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러시아는 7월 1일부터 증산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날짜로 러시아에서는 WTI 원유 선물을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에서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국가 간의 또 대결 양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소식층을 통해서 또 다시 원유에 대한 이 증산과 감산에 대한 이 분쟁이 또 시작이 되고 원유가 또 변동성이 커지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가오는 오펙 플러스에 대한 회의 또한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쪽박 아니면 대박이냐면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겠다. 감산 합의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WTI 증진류 선물이 조금 더 반등폭이 이어져서 제가 35불까지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34불 언저리까지 올라온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원유에 대한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35불에 대해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5불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매우 크게 보이고 감산 합의가 유지가 되고 뭐 7월 8월 달까지도 감산 합의가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원유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뛰어왔는데 감산 합의가 된다라면 60에서 65불까지는 전 봅니다. 따라서
지금 원유 WTI 증질유 선물이 지금 현재 5,000원까지 회복을 했지만 이제 60불까지 간다면 8,000원 선에서 8,500원 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러시아의 이러한 증산 계획을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 다른 산유국들이 이에 동참을 한다라면 원유 가격이 다시금 변동폭을 맞아서 한 20불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 이 텍사스 증질유에 대한 선물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거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변동폭이 많이 심해진 상태고 중국의 강경책이 발표가 예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대선을 앞두고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책임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향후에 이 코비드 19을 인정을 하고 우한 실험실에서 뭐 발생됐던 우한 폐렴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은 지금 전쟁이 종식이 될 것으로 보지만 결단코 중국 측에서도 지금 현재 이러한 큰 진짜 1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제 국가보안법을 가결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겠다.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시입니다. 예시. 중국에 제재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25억 달러, 약 3조 원 규모의 북한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은행 관계자 5명을 포함한 30명을 지금 현재 기소를 한 상태다. 지금 뭐 홍콩 쪽에 관세 철회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화웨이 그리고 JTE 이동통신 5G 뭐 이러한 기술력에서도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고 지금 뭐 금융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규제가 자국 내 혁신을 방해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7개국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미국 입장의 변화는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기술 오용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제는 자국적 내부에서 돈을 들여서 기술력을 발전하고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을 거절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경제 제재들로 인해서 중국을 더욱더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군사 인적 교류, 외교 단절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좀 위험합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소속의 군함 USS 머스티남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진입해서 파라세 제도 인근에서 항행 자유라는 작전을 펼치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연구원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금 유학생들 다 미국 내에서 다 나가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게 근데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의 의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상원의원에서도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고 법안을 지금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사람들조차도 중국인을 더 이상 거부하는 이러한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중국에 대한 뭐 이런 공격들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으로도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만약에 오늘 날짜 이제 5월 30일 이 12시가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한국 시간으로 아마 그렇게 발표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번에 기자회견에 열었을 때 제가 CNN 뉴스를 통해서 새벽 6시쯤에 발표를 들었으니까
아마 그 시간대쯤에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한 10시에서 11시쯤에 확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미중에 대한 이 격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에서도 연장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 뭐 금융투자 투신할 거 없이 좀 뭐 수급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21선, 장기평선 모두 회복하고 V자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지금 121평선을 거의 한 이제 웃도는 지금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코스피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1평선을 회복을 했지만 아직 121평선은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지금 현재 밑바닥에서 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21선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공백란이 채워지는데 이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서 지금 형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다라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국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의 짤막한 주식들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지금 현재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플랫폼보다는 중소형주 플랫폼들이 조금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 대형주 플랫폼들이 이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강세 전환이 일어나거나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떠한 이런 갈등의 분쟁이 조금 약화가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이 공백란이 채워지려면은 거의 본격적인 2분기부터는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6월 중순쯤으로서는 반도체 섹터들도 회복세에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수급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올라가고 있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형식으로서 많이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비드-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연이틀에 50명이 넘어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확진자 20명, 경기도 20명, 인천 18명, 전부 수도권에서 발생을 한 게 조금 리스크가 커 보이고 지금 5월 22일 날부터 지금까지 확진자가 17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이태원에 대한 코로나 사태로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여파들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요지를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 저 또한도 고객님을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괜히 섣불리 투자했다가 거품 빠지고 갑자기 이 핸들링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확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 성장주,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 덜 반영이 됐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롱 포지션으로 인해서 중기 전략으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차라리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냐. 신규 매수 들어갔다가 손절 치고 나가거나 수익을 실현해서 또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 분위기로서는 그거는 다소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종목이 어떠한 것은 지금 현재 과도하게 종목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어떤 것은 아예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가 분명하게 갈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은 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산업이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고점에 대한 이 어떤 트렌드를 벗어버리고 이 저가에 대한 형성되고 있는 가치 종목들을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오고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지루하더라도 이러한 가치 성장 중에 롱 포지션을 잡고 중기 투자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무조건 중요한 거는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주가 지수가 빠르게 반등폭에 올라오고 코스닥이 V자 반등에 성공하고 코스피 지수가 V자 반등에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강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이러한 강세장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분들 오래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GDP라든지 지금 현재 유럽 국가에서는 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는 여러 가지 악재 조건 속이 너무나도 많고 경제에 대한 체력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형성 자체는 거의 대부분 이 코비드 19이 이 백신과 치료제라는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품이 껴 있고 이러한 형태의 수급이 바이오 형식으로서 올라가고 경제에 대한 재정상화라는 이러한 거품들이 껴 있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 구간은 제가 볼 때 이 대형주들 이 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주들 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괜히 중소형주 투자했다가 내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횡보 나왔다가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완전히 매물이 그냥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형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루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쪽에서 리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조건 이거예요. 원금은 지키자 이거예요. 원금 지키자. 나중에 투자를 하다가 저랑 레버리지 습관을 잘못 들이시거나 혹은 계속해서 손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100%라고 했을 때 50%밖에 안 남고 30%밖에 안 남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지금은 무리한 투자로서 뇌동매매를 줄이시고 손절하는 습관을 좀 줄이셔서 그냥 기업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늘 아쉬웠던 부분은 내가 기업과 산업을 못 믿어서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률을 못 났던 적이 많았던 거지. 이렇게 순전히 손절하고 매수하고 신규 매수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률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더존비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수익률을 많이 먹고 나온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조정과 박스 기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거의 한 3개월달까지는 이게 조정폭에 갇혔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씨 언제까지 기다리냐 미치겠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을 잠시만 줄어들고 이 기업을 조금 어느 정도 믿고 투자를 했다라면 분명히 반등의 폭은 온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고 바닥 지점을 찾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은 바닥 지점에 입성했을 때는 수익률은 말할 수 없이 극대화가 되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한 테마주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단기적인 매매로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단기 매매에서 뭐 짤막짤막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타를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차라리 이러한 이 성장성이 안전이 되고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기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폭의 수익률을 받고 나오는 게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원칙이고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에 편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말이 딴 데로 샜지만 여러분들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괜히 이쪽에서 손실 보고 이쪽에서 또 날아가면 평단가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내가 어디 갔다 올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오빠 금방 온다 오빠가 지금 잠깐만 눈 한눈 팔고 올 테니까 너 잠깐 기다려 이러면 얘가 기다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실수를 꼭 피하시고 기업 정말 이 기업이 성장성으로 그리고 산업으로서 이 안정망이 갖춰져 있는 종목이라면 꼭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고 조금 중기적으로 롱 포지션으로 가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투자를 임하시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숙지를 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뉴스에 살아 소문에 살고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를 할 것 그리고 이 기업 가치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지금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에 주목받을 만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이 원금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단 수익 회전이 빠르지 않을 뿐이지.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를 하시게 되면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제 기름, 원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6월 9일날 오펙 플러스 회의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새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중에 대한 마찰이 고조가 된다라면 이것 또한도 시장에 큰 폭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작동이 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꼭 원금을 지키시고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올라가는 종목을 바라보면 내가 저 종목을 갈아타야 되겠다, 매수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서는 차라리 호가창을 닫아버리세요, 여러분들. 호가창을 닫아버리고 내 종목이 언젠가는 대시세가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6월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